송은재TV 시작합니다.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잠시 전에 윤관석과 이성만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더 조사하고 소환조사는 했습니다. 더 점검할 것이 없다. 이미 모두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입니다. 윤관석은 6천만 원을 돈봉투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만들어서 6천만 원을 현역 의원들에게 뿌린 혐의고, 이성만은 1,000만 원을 지역본부장 등에게 뿌린 혐의입니다. 두 사람 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고 증거, 진술, 이정근의 녹취록, 또 이정근과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서 모두 확정되었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이제 윤관석과 이성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게 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다시 또 국회에 출석을 해서 윤관석과 이성만의 혐의 부분을 설명하게 될 것이고 표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탈당한 윤관석과 이성만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을 비롯해서 노웅래 등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켜 왔습니다. 지금 체포동의안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똘똘 뭉쳐서 부결시키는 방법을 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탈당까지 시킨, 억지로 탈당을 시킨 겁니다. 윤관석과 이성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의 민주당 전체의 이 사법 리스크, 돈봉투, 코인 게이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대장동 비리, 이 부분을 수사해 나가는 이 검찰의 수사 전략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언제나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검찰의 정치적 수사다라고 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모두 전 의원들을 동원을 하는, 물론 일부가 이탈하는 표가 생기기도 했지만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경우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검찰이 정치권 수사를 할 때, 이재명과 같이 이렇게 야당 대표를 수사를 할 때 굉장히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민주당의 방탄을 깨기 위해서 검찰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돈봉투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현재 또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 지금까지는 돈봉투 받은 사람은 6명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소환을 하고 난 다음에 돈봉투를 받았으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칠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방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깨부수는 검찰의 전략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돈봉투로 탈당까지 했으니까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의 수사 기법이 이렇게 이제 엄중한 범죄의 경우에, 정치인의 부정부패, 이 같은 경우에는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역 의원들은 이렇게 체포동의안 특권이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어렵다. 이 부분을 깨부셔야 한다. 돈봉투로 깨부수고 코인으로 깨부수게 될 겁니다. 코인과 관련해서 또 탈당을 한 김남국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 이후에 이재명에 대한 제2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경우에 민주당은 깨질 수밖에 없다. 분열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무너지게 된다. 이재명과 친명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방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여기에서 검찰의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갖가지 코인, 돈봉투, 대장동 비리, 이런 많은 비리들에 대한 방탄, 이걸 깨부수는 전략이 돋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왜 이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지, 이 혐의가 뭔지 설명을 하고 표결이 있게 될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너지고 분열될 것이다 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과 한동훈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고 이재명이 언제나처럼 한동훈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집회 시위, 이 민노총의 집회 시위입니다. 소위 1박 2일로 치러진 이 민노총의 불법 집회 시위입니다.
밤에 고성을 지르고 방뇨를 하고 밤에 술을 마시고 하는 이런 불법 집회 시위, 이 집시법을 좀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 불법 집회 시위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 봐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 부분만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불법 집회 시위, 집회 시위는 얼마든지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불법으로 하고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경우에도 보장을 해야 하느냐.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을 막고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여서 지하철이 운행을 못하게 만드는 것. 야간에 노상 방뇨를 하고 고성을 지르고 술을 마시고 이런 집회까지를 누가 어느 국민이 이런 걸 허용하라고 했느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집시법을 좀 바꾸자, 집시법 개정을 추진을 하는데 이재명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위배가 된다. 위헌적인 발상이다.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안보가 백척간두인데 집시법 개정 이런 것을 논할 만큼 한가한 때냐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집회 시위를 방조하는 후보, 불법 집회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와 이렇게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후보, 그게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국민들은 선택했다. 시위, 집회 모두 자유를 보장하겠지만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의 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할 말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할 말이 없어지면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가짜뉴스가 많이 나올 것이다. 집시법 개정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가짜뉴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재명은 뭐 이런 식일 겁니다. 집시법 국민의 자유를 방해한다. 헌법 위배다. 지금 국민의힘이 민생이나 안보는 생각하지 않고 집시법 이렇게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것만 생각한다. 이렇게 계속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고 아마 퍼뜨리게 될 겁니다. 자유, 국민의 헌법상의 자유,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 얼마든지 보장을 해야 합니다. 자유가 제한될 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때 그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시위, 집회하는 것은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 집회 시위까지를 보장해 주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한 적도 없고 어느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해 주려고 해야 합니다. 다른 국민들의 피해 조금 있더라도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고 정말 자기의 어떤 표현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고 있는 야밤에 무슨 집회가 필요하고 무슨 시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고 노상 방뇨를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 아닙니까? 집회 시위를 할 필요가 없는 야밤입니다. 그런 불법,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이걸 처벌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 불법 집회 시위는 좀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야밤에 출퇴근 시간에 꼭 그 시간에 집회와 시위를 해야 합니까?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집회와 시위 표현을 해도 얼마든지 충분하고 그것도 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주지만 그건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민생 안보가 위기다라고 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지금 이 집회 시위, 불법 집회 시위를 규제하고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보, 이재명이 안보를 생각하는 이재명이면 이재명이 지금 오늘도 노란봉투법을 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바로 넘겨버렸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마찬가지입니다. 간호법, 양곡법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과 그 법이 다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조항을 끼워 넣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을 또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나 이재명이 지금 안보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또 한겨레를 비롯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후보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후보 둘 중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는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이 말에 대해서 한겨레가 또 트집을 잡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집회, 집시법 개정이 언제 논의된 적이 있느냐. 윤석열 후보의 가장 제1의 공약이 법치였습니다. 법을 바로 세우겠다. 법을 어기는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였습니다. 그 부정부패, 민노총의 불법 집회 대표적인 것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게 민노총의 부당노동행위, 불법노동행위, 불법 시위 집회입니다. 오늘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이제 지금 다른 트집을 잡을 게 좀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 집시법 개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런 지하에 박살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 집시법 개정이 어렵습니다. 집시법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시행령을 손을 본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의 불법 집회, 시위 이 부분은 좀 단속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불법 집회, 민노총의 불법 집회 시위를 이용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이 그 부분보다도 먼저 국민들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지금 이런 고통을 참아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것이 이겁니다.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헌법에 무슨 규정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불법 집회 시위까지를 감내하라, 이 고통을 감수하라라고 누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어떤 논리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엄단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